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까요? ESS 분야의 서진 시스템과 K 의료 로봇 분야의 리브스메드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각 섹터의 대장주, 주도주가 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한 종목씩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먼저 서진 시스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진 시스템이 대형 잭팟 수주 소식을 공개했는데요. 국내 배터리 대형 제조사와 함께 1.9조 원의 ESS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10년에 걸친 장기 계약으로 모듈부터 배터리 컨테이너까지 모든 솔루션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수술을 통해 시장은 서진 시스템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부품 제조사가 아니라 ESS 시스템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제조 플랫폼이라는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 수주가 가능했던 결정적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진 시스템의 미국 현지 생산 체계 덕분인데요. 미국 내에서 설계부터 가공, 조립까지 전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최근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관세부터 물류,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진 시스템이 급등하고 시장이 평가하는 이유에는 과연 ESS만이 있을까요? 서진 시스템의 주력 제품들 하나씩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1.9조 원의 수주를 따낸 ESS 장비 계속 끌고 가고 있고요. 또 다른 캐시카우입니다. 전기차부터 배터리 부품도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부터 5G 통신 장비, 위성 관련된 부품 사업까지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도 함께 꾸어나가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된 부품까지 함께 영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산업계에서 맥가이버 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서진 시스템 관련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스메드가 K수술 로봇을 독주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에서 우려감이 왜 기대로 변화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동안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두려움은 상장 한 달을 맞아 풀리는 10%의 보호예수 물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 투매가 아닌 추가 상승의 기대감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오보행 우려가 해소가 되자 투심이 자극되며 더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브스메드의 진짜 가치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리브스메드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요. 미국의 인투이티브 서지컬과 함께 비교하며 2029년에는 매출액이 6,800억 원에 달할 거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14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에는 일본 기업 환학과 엔비디아가 손을 잡고 피지컬 AI를 다시 한번 협력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AI와 피지컬 로봇이 중요해지는 만큼 K 로봇 수술 대장주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리브스메드가 과연 시장 투자자의 마음을 거머쥘 수 있을지 그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코스닥 시그널과 기업. 이번에는 주식회사 광장의 황태규 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김유정 아나운서가 조근조근 다 설명을 잘 해줘가지고 내용이 쏙쏙 귀에 들어오는데 서진 시스템과 리브스메드입니다. 네. 서진 시스템 좋게 얘기하면은 뭐 공구는 아니고 뭐 맥가이버 칼이라고 할까 얘기했는데 조금 낮잡으면 오만 거 떼만 거 표준어는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은 오히려 약점일 수도 있는데. 자, 이 회사의 뭐가 포인트일까요? 이게 사실 케이스 아닌가요? 케이스? 네. 일단 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 들었을 때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만능 회사, 뭐 안 하는 게 없는 회사 같은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네. 핵심은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좀 압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ESS 쪽으로 보시고 이제 두 번째는 반도체 장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ESS 쪽으로는 지난 3분기의 실적이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에 미국향의 ESS 발주가 조금 이연되는 모습들이 좀 있었다, 흔들림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8월에 1,224억 그리고 11월 말에 1,852억 규모의 공급에 대한 계약이 연속적으로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이제 수주에 대한 잔고가 좀 현재 쌓이면서 ESS 케이스
그리고 모듈 장비 업체가 전반적으로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당 당사의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 업종으로 잠깐만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실적에 대한 개선세 그리고 미국향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재가동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는 저희가 그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들이 공급량을 현재 다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모듈 그리고 프레임 수주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회사 텍슨이라고 하는 그 자회사에서 글로벌 장비사로부터 약 500억 원의 공정 장비 모듈을 첫 수주했다는 것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로봇 파운드리 MOU에 대한 체결이 좀 있었으므로 생태계에 대한 구축이 모멘텀적인 면에서 좀 추가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역시 그 제가 핵심으로 보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SS향 그러한 매출이 증가세로 업황 회복기에 접어든 시점이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좀 포인트를 두고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보고요. 네.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갭 상승을 좀 했습니다. 15% 이상 갭 상승이 좀 나왔다가 현재는 좀 조정 눌림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 차례 정도 더 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11선 기준으로 해서 조정 시에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시 매수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괜찮을까요? 일단은 추세적으로도 그 주봉 추세라든지 일봉 추세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주식 그 시장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대부분 반도체 장비 업종으로 봤을 때 대부분 상승에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파르게 올라온 추세가 너무 많이 올라왔냐라고 봤을 때는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전 종목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중간 지점이죠. 그러니까 단기선에서 매매를 하셔도 뭐 11선이 됐던 21선이 됐던 여기서 매매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하여튼 또 로봇 네, 로봇을 로봇 파운드리라고 아까 그러셨죠. 네네. 잘하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도 참 뭐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하는데 잘하겠죠. 네, 하여튼 시장 매매 조정 시의 매수 네. 전략 이렇게 정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은 리브스메드입니다. 내용 파악된 게 뭐가 있나요? 일단 리브스메드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죠. 그래서 이제 공모가가 55,000원 그리고 공모 금액이 1,358억으로 다관절 복강경기구 회사로 이제 상장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주가가 급등하는 이제 파동을 만들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봤을 때는 다관절 복강경기구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이제 차세대 수술 로봇으로 상용화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확장으로 리레이팅되는 시점이 현재 작용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타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에 따라서 이제 스타크. 수술 로봇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 네. 실제로 소바토와 이제 3,000km 원격 로봇 수술 시연에서 스타크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좀 했고요. 상장을 확보한 이제 공모 자금 1,358억 자금을 미국에 대한 확장과 상용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집중한다라고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IT 센셜 그리고 IT 아티실이죠. 아티실 등의 아티실 그 저기 아닌가요? 스테이플러? 네,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도 이제 라인업을 통해서 어찌됐든 2018년도에 그 FDA 허가를 받은 것과 동시에 국내 병원에 대한 확장에 대한 레퍼런스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증권사에서도 보는 이제 시각은 뭐냐면 매출 단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제 흑자 전환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합성이 되어 있는 시점이고 이 리브스메드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원동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로봇 수술 차세대 로봇 수술에 대한 그런 기업으로 리레이팅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들이 현재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뭐 물론 리스크는 좀 있겠습니다. 뭐 스타크에 대한 미국 인허가 일정이 좀 변수가 좀 될 수가 있겠다라고는 보는데 어찌됐든 수급에 대한 단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 거래량을
평거래량을 뛰어넘지 않고 전고점에 대한 매물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약 한 7, 8%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캔들면에서도 확장을 해서 장악형 캔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도 일단 트레이딩 측면에서 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하단 밴드와 상단 밴드를 그어다 보면은 채널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와중에 VI 아, 걸렸습니까? 걸렸네요. 상승 VI죠. 정적 VI이긴 한데 인투이티브 서지컬 아까 얘기하더군요. 김유정 아나운서가. 네. 전에 한번 저도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대표적인 수술 로봇인 다빈치죠. 거의 전 세계 모든 병원에는 다 깔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시가총액이 300조 원짜리 회사예요. 이게. 근데 이 다빈치는 다빈치 기계를 넣으려면 전용 수술 방을 아예 마련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리브스메드의 스타크는 그냥 방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방만 있으면 수술방만 있으면은 장비가 들어가서 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 근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특허가 올해 만기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열리면은 경쟁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아마 그 정부하고도 뭔가 이렇게 손발이 맞아지면은 꽤 재미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좀 관심 있게 보는 회사입니다. 저도 네네. 리브스메드.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돼서 요즘 부동산 정책이 핫한 이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게 얘기해야 될지 이게 예전에는 이제 자산주라는 개념들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방직 회사들 아니면은 물류 회사들이 서울 근교 요지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리밸런싱을 다시 받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고속 터미널까지 날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림 지주 얘기가 또 나오는데 판교 근처로 압니다. 그 거기 어디죠? 교차로인가? 양재 부지 쪽이죠. 예, 양재. 자, 이것도 뭐 이게 좀 약간 해묵은 재료긴 한데 뭡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산주라면 이제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이제 주가에 대한 산정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테마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마스럽다. 예. 특히나 이제 시장이 좀 어수선할 때 나타나는 뭐 그런 상승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있었고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스타트를 끊었던 것은 이제 무슨 뭐 천일 고속이라든지 그런 고속이죠. 그러니까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이슈로 해당 종목들이 섹터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전이죠. 그 이전부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후발주자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하림지주 당사는 이제 양재 화물 터미널 복합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양재 부지를 보유를 했다라는 소식으로 급등세를 좀 보였고 자회사 하림 산업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해당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6조 원대 그리고 58층 규모에 알려진 만큼 리스크도 상당 부분 좀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에 대한 부분들이 서울시가 과거에 이제 조건부를 허가를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 진행이 좀 늘어진다든지 또는 불허가 이슈에 대한 발생 또는 이제 뭐 확정적으로 뭐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오히려 세론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망을 하면서 현재 상한가를 좀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긴 하지만 조금 뭐랄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만 보실 때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패노션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회사들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연관성 있는 사업이면 시너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도 이 문어발로 뭐 막 뭔가 이렇게 펼쳐놓고 정리를 잘 안 할 때는 나중에 투자자들이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정리는 시장에서. 정리는 시장에서 좀 그러네요. 자, 하여튼 하림 지주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것도 뭐 첨언하실 얘기는? 글쎄 요즘에 시장? 최근에 뭐 시장을 잠깐 본다면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그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 좀
특별한 흐름들이 좀 나왔죠. 네.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으로 그렇게 뭐 올라가면서 증시를 견인한다 맞는 얘기고, 이제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은 추세가 끝났다라는 것도 아니죠.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고가 구간에서 그러한 큰 변동폭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그 수주 예탁금 자체가 잔고가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 시에 들어오는 네. 물량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를 견인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물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없었다면 또는 적었다면은 이렇게 주가를 받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좋겠지만 상당 부분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는 좀 있겠다라고 보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 그동안 올라온 것이 좀 미진했죠. 없었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이제 바이오 섹터, 제약을 제외하고 네. 바이오 섹터라든지 2차 전지 업종 계속적으로 이제 보시는 것이 효용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림지 주가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코스닥과 코스닥 시그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 들어봤는데요. 주식회사 광장의 황태규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